단식이 이제 오늘 4일째니까 아직까지 견딜만 합니다. 근데 단식을 하기로 결심할 때는 특별히 잘못된 것에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이 뾰족하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데 밥을 넘기는 것 자체도 짜증이 나고, 이것이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게 권력의 힘이 잘못 작동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그 권력이 있고 그 권력에 저항하는 힘이 있고, 어떤 게 부딪혀서 권력이 잘못 가면 잘 갈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저항하는 것이 한두 사람의 기득권의 문제가 아니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눈을 두려워하고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우리가 저항해야 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 몸뚱아리 하나가 어떻게 되는 것, 그 이상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민주통합당 지도부의 무원칙한 공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민주통합당의 애정을 가지고, 그리고 이번 총선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국민 또는 지지자들께서 보다 더 많이 오늘의 문제를 인식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오늘 이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그런데, 저 사실은 한 4일 정도 지났는데 첫날은 배가 정말 고프더라고요. 둘째 날도 배가 좀 고팠는데, 가장 괴로운 게 짜장면을 배달을 해가지고 꼭 짜장면 오토바이가 제 앉아있는 앞을 지나가요. 짜장면 냄새가 정말 죽이더라고요. 사람이 배고플 때 먹고 싶고, 그리고 앉으면 눕고 싶고, 불편한 것보다는 좀 편하고 싶고, 없으면 좀 가지고 싶고, 그것이 인간의 욕구죠. 그 욕구를 모두의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없으니 기준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기준을 정해서 서로의 욕구가 충돌하게 되면 그것을 조절하는 게 민주주의죠. 그리고 그 민주주의가 제대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정치죠. 정치는 사람을 죽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자고 하는 거잖아요. 정치는 억울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 억울한 사람을 억울하지 않게끔 대변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정치를 알고 있습니다. 전쟁은 죽이는 것이죠. 정치는 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는 힘없고 약한 사람이 억울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고, 그 정치가 올바로 작동되면 민주주의는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통합당 내부의 원칙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 내부의 억울함이 양산되어지는 민주통합당이 우리 내부의 억울함도 제대로 해소해내지 못하는 민주통합당이 어떻게 국민들이 아파하고 있는 억울함을 대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선 우리 내부의 억울함부터, 그 억울함이란 원칙이, 잣대가, 기준이 정확하게 적용되면 다소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깝고 아쉬운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정한 룰이 있고 공정한 기준이 있으면 그것에 승복하는 것이 최소한의 민주의식을 가진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구랑 가까우면 혜택받고 가깝지 못하면 미운털을 박히고, 그것이 공천의 결과로 나타난다면 민주통합당에게 어떤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국민들이 민주통합당을 바라보겠습니까? 여하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항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신년에
참 좋아하는 단어라고 하면서 가슴에 와닿았던 게 희망이었어요. 희망. 민주통합당에게 그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민주통합당이 탄생할 때 그는 희망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희망은 보다 나은 대한민국, 보다 나은 대한민국 사회, 그리고 1%의 재벌이 독식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 대해서 주거, 의료, 출산, 보육, 우리가 안고 있는 주변에서 어려움들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기대, 그것이 희망이란 단어에 녹아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희망이란 단어가 민주통합당의 지지율, 새누리당을 역전하는 지지율로 그 기대와 희망은 국민들이 표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천 과정이 자금 수준을 넘어 이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주는 수준으로 민주통합당의 공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후에 기자들이 있으면 내가 이야기하겠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치의 불신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 공천이 되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전당대회라는 과정을 통해서 창당되었고 그 전당대회는 지도부를 선출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 지도부를 선출하는 과정에 현 지도부가 구성되어지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한명숙 대표랑 가까운 사람이면 이번에 공천, 한명숙 대표의 전당대회 때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던 사람이면 말살, 보복, 공천, 저는 이렇게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번 공천에서 죽는다, 떨어진다, 저 개인이 한 사람이 죽어서 지금이라도 민주통합당의 원칙이 있을 수 있다면 저는 아무 이유도 토도 달지 않고 내일 죽겠습니다. 안 돼! 그런데 저를 공천해서 아웃시켰던 기준이 어느 누구에게도 공정하게 적용될 때입니다. 이상호가 죽는 이유가 이상호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지적하면 그 부족함을 수긍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 국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 학생이 들어서 교육에 좋지 않은 기준, 민주통합당이 가지는 불공정함에 대한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없는 기준, 그것을 들이대고 제가 공천 학살을 당한다면 민주통합당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명기하자면 한명숙 대표께서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판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죄 추정 원칙, 억울한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그 사람이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그 사람을 신뢰한다. 임종석, 이화영, 이번에 전당대회에 한명숙 대표를 핵심적으로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기 공천이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억울하다면 억울한 사람을 양산하지 않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끔 원칙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모두가 수긍할 수 있고 힘을 모아서 억울한 사람이 정치검찰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게끔 힘을 모아 나갈 수 있는 게 이번 공천이 가지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개인을 금융해서 그런데 이모 의원은 이미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실형을 살고 집행유예로 그리고 추징금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는 기회를, 그리고 전국청년위원장 2번 한 게 저 정말 자랑은 아니지만 헌신하고 노력하기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청년위원장 2번 했습니다. 헌신과 노력과 희생이
결국에는 이렇게 배신으로 다가오는 이러한 현실에서 뇌물을 받아서 실형을 받았던 사람도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전국청년위원장 두 번 하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저에게 공천을 기회마저 박탈을 하겠다고 하는 그 기준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기준이며 억울함은 어떤 억울함을 이야기하는지 저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같이 공감하고 그리고 잘못은 바로잡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잘못된 권력은 저항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 권력을 바로잡는 것은 민주시민이 해야 될 몫이라 생각합니다. 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관심은 접어야 된다. 내가 버려졌어. 내가 철저히 발표해서 여하튼 민주통합당이든 대한민국 사회든 조금이라도 단 시간으로 치면 1분 1초라도 바뀌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내 역할로서 만족하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저에게 혜택 볼 분들 계십니까? 없어요.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저에게 뭐 얻어먹으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분명한 건 이상호 쟤 괜찮네 이거 아닙니까? 저하고 같이 하시는 분들 저도 여기 계신 분들이 별로 좋지 않은데 별로 깨끗하지 않은데 저하고 함께하는 거 별로 원치 않습니다. 여하튼 서로가 통해서 우리가 힘을 모으면 현재 우리 주변에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우리는 함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국회의원 한 명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이 우리 주변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함께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의지가 현재도 살아있다면 오늘의 이 작은 불씨가 대한민국을 희망과 기대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모두가 일어설 수 있는 들불로 함께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